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스켓룩입니다. 오랜만에 농구화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일단 여러분 베트남 일정을 무사히 잘 다녀왔고요. 굉장히 무더운 여름 날씨였지만 일정도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어서 조금 하드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내일부터는 또 싱가포르 일정이 있어서 일주일간 나갔다 와야 되는 상황인데, 또 가서 여러분들한테 또 새로운 농구화들을 좀 접목시킬 수 있으면 좀 가서 또 영상도 찍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시간 여유가 나면 꼭 좋은 곳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드리는 쇼츠 영상으로라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 리뷰해 드릴 농구화는 오랜만에 여러분 테농화로 돌아왔습니다. 즉 테니스 플러스 농구화, 테니스 하지만 나는 농구화로 쓴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테농화를 오랜만에 준비했고, 이때까지 나이키에서 나왔던 테농화 녀석들은 크게 저한테는 실망감을 안겨줬던 적이 한 개 모델 빼고는 좀 대부분 다 괜찮았던 테니스화들이었습니다. 실제로 테니스를 치시면서 농구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테니스화를 농구화로 쓰셔도 꽤나 괜찮은 녀석들이 제법 있었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작했던 테농화 리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테농화 시리즈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고, 오늘 리뷰해드릴 이 테농화, 즉 테니스화는 나이키에서 나온 베이퍼 12 하이퍼 스매시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딱 보자마자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내에는 발매를 안 했어가지고 조금 해외에서 좀 구매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다행히 이제 국내에 발매를 해서 구매를 하고 리뷰를 준비를 하게 됐고요. 이 녀석이 아마 테니스를 치시는 동호인 분들, 그 다음에 농구인들도 이 하이퍼 스매시 이 제품을 주목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 자체가 여러분 예전에 나왔던 나이키 농구화 인기 모델과 굉장히 비슷한 쉐입과 디자인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심지어 그 제품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테니스화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꽤나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이 하이퍼 스매시는 실제로 외관만 닮은 것인지 성능이 닮은 것인지 샅샅이 한번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외관입니다. 우선 박스는 이 주황색 박스로 나왔습니다. 주황색 박스로 나왔고, 안에는 뭐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속지 하나 들어가 있고, 늘 있는 나이키 코리아 택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끝이다. 그래서 기본 속지와 나이키 택 들어가 있고 끝이고, 사이즈는 역시나 여러분 270 사이즈, 제 사이즈로 여러분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했고, 주황색 박스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가격이 좀 저렴한 박스들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 주황색 박스의 가성비 농구화들이 꽤나 많이 나와서 저는 요즘에 이 주황색 박스를 보면 좀 설레이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이퍼 스매시도 과연 어떤 부분이 있을지 외관 쪽으로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고요. 그러려면 일단 여러분 신발을 또 한번 보셔야겠죠. 짜라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외관 쫙 뒤에 휘커, 안쪽, 그 다음에 앞쪽, 위에 위에 돼 있고, 측면, 그다음에 아웃솔까지 보여드렸고, 이 녀석이 여러분 농구 좀 이제 저처럼 좀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라면 옛날에 나왔던 코비의 모티브가 되었던, 코비 시리즈가 나오기 전에 코비가 좋아했던 바로 그 하이퍼 덩크 2008 로우 버전과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래서 2008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젊은 농구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랜만에 또 저의 수집 창고를 또 꺼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2008년도 나왔던 하이퍼 덩크 로우 박스고요. 너덜너덜해졌죠. 이미 이때는 정말 관리하고 하던 때는 아니어가지고 신발 박스가 굉장히 너덜너덜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하이퍼 덩크 로우 9 사이즈로 되어 있고, 신발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짜라잔, 이게 여러분 하이퍼 덩크 2008 로우 버전입니다. 이 녀석은 기본 2008 하이퍼 덩크 로우랑은 조금 다르고요.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바로 스티브 내시의 시그니처 P 버전으로 나왔던 하이퍼 덩크 로우 버전이어가지고, 아마 예전에 제가 이 신발을 샀을 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어디서 샀어요? 막 팔아요 했던 적이 있을 만큼, 그만큼 인기가 많았던 하이퍼 덩크 2008 로우 버전입니다. 그래서
코비 시리즈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하이퍼 덩크이기도 하고, 코비가 이제 하이퍼 덩크를 또 신었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코비 5와 함께 굉장히 많이 신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쫙 보여드리면 여기 스티브 대시 로고가 있고, 측면, 아웃솔, 윗모습, 안쪽 이렇게 되어 있고, 측면 여러분 디자인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앞에 떨어지는 요 라인들, 다음에 이 슈레이스가 있는 그 라인이 따라서 내려오는 부분과, 다음에 이런 플라이와이어 모양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비슷하게 디자인을 한 부분이고, 실제 나이키에서 이 하이퍼덩크 2008에서 영감을 받아서 베이퍼 12의 기술만 넣어가지고 만들어진 게 하이퍼 스매시다 라고까지 공식적으로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녀석과는 굉장히 닮아있고,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좀 많이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소재가 굉장히 다릅니다. 위에서 보시면 이 하이퍼덩크 2008은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세무나 가죽으로 되어 있는 당시에 많이 나왔었고요. 측면 모습은 꽤나 비슷하기는 하지만 가장 많이 다른 점은 이런 아웃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패턴도 다르고 부위도 다르고 면적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슈레이스가 시스템 윗부분을 보면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멍이 나 있는 저런 부분들이라든지 앞에 쉐입 모양은 거의 예전 하이퍼덩크 2008을 생각나게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확실히 외관적으로는 이 하이퍼덩크 2008을 모티브로 한 제품이기 때문에 꽤나 예전 농구인들한테는 감성을 자극할 만한 디자인으로 나왔고요. 형광 컬러밖에 안 나와서 조금 덜 비슷한 느낌도 있겠지만, 그 흰색, 남색 USA 컬러로 나온 그 녀석은 실제로 예전에 2008 하이퍼덩크 나왔던 모델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일단 관심이 가서 구매를 하게 된 부분이고, 소재가 예전에 플라이와이어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들어갔던 부분이라면, 이 하이퍼 스매시는 여러분 짭입니다. 짭. 그러니까 즉 텍스타일로 그냥 모양만 이렇게 내놨고 실질적으로는 플라이와이어가 쓰이지 않았다.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 소재가 메쉬 소재로 되어 있고, 꽤나 통기성이 잘 되어 있는 통기성 메쉬로 이 측면 부분들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앞쪽은 예전에 하이퍼덩크는 세무 버전이었다면 이번 하이퍼 스매시는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 현비경 사진을 보시다 아시다시피 가죽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는 가죽 플러스 통기성 메쉬 두 개의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하이퍼 스매시 테농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끈이나 이런 타입은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외관적인 부분은 다 설명을 드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슈레이스 시스템이 시작하는 부분은 거의 같은데, 이 뒤쪽에서 연결되는 여기 라인까지 꽤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 또 피팅 때 여러분들에게 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쿠션입니다. 이때 이 하이퍼 덩크 때 이 쿠션은, 일단 하이퍼 덩크 로우의 가장 큰 게 좋았던 쿠션감은 일단 낮은 지상고, 그 다음에 줌웨어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꽤나 적절하게, 그러니까 이 녀석이 명기일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인기가 있는 농구화들의 트렌드를 좀 잡아놓은 녀석이 이 녀석이 아닌가. 왜냐하면 가볍고요, 일단 지상고 낮고요, 에어 쿠션 꽤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완전 가드형으로 나왔던 농구화 녀석이라서 이 당시에도 저는 코비보다도 오히려 하이퍼덩크 로우를 훨씬 많이 신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근데 과연 이번 하이퍼 스매시는 뭐가 좀 달라졌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뒤쪽 줌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 줌이 뒷줌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쿠실런 폼보다는 파일런 폼을 좀 쓴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쿠션감이 아주 뛰어나다고는 말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웬만하게 좋은 농구화의 쿠션감, 그런 푹신푹신한 느낌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완전 또 돌쿠션도 아니어서, 굳이 소프트와 하드 비율을 조금 나누자고 한다면 5대5 정도 주면 될 것 같고, 앞쪽이 확실히 조금 쿠션감이 조금 덜 느껴지는 편이긴 하고, 뒤쪽이 이제 아무래도 쿠션감이 조금은 더 소프트한 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주면 소프트에 5.5, 하드에 4.5 정도, 6대4까지 갈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 5.5에 4.5
정도 주면 어느 정도 쿠션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쪽 줌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에 하이퍼 덩크의 쿠션 시스템과는 조금은 다르게 나왔다. 그래서 예전 하이퍼 덩크 로우 때 쿠션감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다른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도 예전보다는 여러분 폼 쿠션 개발이 많이 됐죠. 그래서 기본 폼 쿠션이 앞쪽에 다 배치가 되어 있어도 그래도 쿠션감은 나쁜 수준은 아니니까 플레이용으로는 충분한 수준의 쿠션감이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완전 하드했다고 하면 발바닥 통증이나 그런 유발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녀석은 또 가운데 플라스틱 싱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줌웨어, 플라스틱 싱크, 파일론 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쿠션은 한 평균에서 평균 이상급, 평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 대 4.5에 가지고 가는 소프트와 하드 비율을 가지고 가는 괜찮은 어느 정도 쿠션감은 어느 정도는 있는, 하지만 물 쿠션은 아닌 반발 탄성 위주의 농구화 쿠션감으로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피팅입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사이즈표를 좀 보시면 270 사이즈 기준으로 전장 길이가 여러분 275mm 나옵니다. 이거 좀 길게 나왔죠. 그 다음에 발볼은 지금 102mm, 그 다음에 발등 둘레는 148mm 정도 나왔기 때문에 길이감이 확실히 조금은 길게 나왔다. 하지만 발볼도 여러분 102mm면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문제는 발볼과 이 앞쪽 중간 부위 여기 있죠. 여기가 조금은 타이트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감은 꽤나 여유감이 나왔기 때문에 정치수 일반 분들 가시면 될 것 같고, 발볼이 없는 일반 칼발인 분들은 반 다운 정도 하시면 꽉 피팅으로 좀 신으실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저처럼 약간 여유감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치수를 권장을 드리고, 원하는 일반 발볼이고 칼발이어서 조금 타이트하게 신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반 다운을 하셔도 충분히 꽉 피팅으로 신으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발볼러 분들도 정치수를 신으시면 꽉 피팅 들어갈 것 같고요. 발등러 분들도 정치수 신으시면 꽉 피팅으로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볼러와 발등러 분들 조금은 여유있게 신고 싶다라고 하시면 반업을 추천드리겠지만, 그게 아니로고서는 길이감이 좀 길게 나왔기 때문에 정치수로 신으시면 발볼러와 발등러 분들은 꽉 피팅으로 아마 신으실 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이즈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여러분 이 안쪽 깊이감이 꽤나 깊게 나와서 이 슈레이스 뒤쪽까지의 길이가 좀 길어서 지금 보시면 85mm거든요. 그래서 꽤나 길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힐슬립이 없었다는 점, 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확실히 테니스화들은 농구화에 비해서 측면 지지력이 확실히 좋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급 크로스 걸 때는 확실히 측면 지지력이 좋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플라이 와이어가 쓴 게 아니라 통기성 메쉬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많이 위쪽 부분이 조금 많이 밀리는 느낌이 조금은 있는데, 그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TPU 지지대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측면 지지력, 그 다음에 앞쪽에 합성 가죽 썼기 때문에 앞쪽 지지력도 꽤나 좋은 피팅감을 보여주는 하이퍼 스매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팅감은 합격점을 줄만하다. 그래서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테니스는 어쨌든 좌우 운동이 많다 보니까 확실히 좌우 지지력에 있어서만큼은 테니스화는 정말 월등히 좋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고, 농구처럼 앞뒤로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커버가 될 만한 부분이니까, 예전에 농구 하이퍼 덩크 때 감성을 찾으실 분들은 하나쯤은 구매를 해보셔도 피팅감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상고는 일단 여러분 꽤나 예전에 하이퍼 덩크 때에 비하면 꽤나 높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측정을 해봤을 때도 32mm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상고는 조금 높은 편에 있다. 그래서 뒤쪽 줌웨어가 또 깔려있기 때문에 조금은 뒤쪽 지상고가 조금 높다라는 느낌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고는 32mm로 꽤나 조금 높은 편에 속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피팅에서도 큰 단점은 없다. 그래서 피팅에서는 크게 단점 없고 꽤나 편안한 소재의 기능이기 때문에 피팅감도 잘 잡아주고 편안한 피팅을 보여주는 하이퍼 스매시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피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무게입니다. 일단 270 사이즈 기준으로 359g. 그런데 여러분 이 하이퍼 덩크 로우는 얼마였을까요? 이 녀석은 여러분 329g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왔던 농구화들이 얼마나 여러분 경량화가 되어 있고
경량화임에도 불구하고 피팅감도 좋고 쿠션감도 좋았는지 새삼 이때 나왔던 농구화들이 참 그립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노화가 돼서 신을 수 없는 하이퍼덩크 로우지만 이때 성능만큼 좀 구현을 해주면 안 될까?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에 좀 포커싱을 두기보다는 제 값을 주더라도 정말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나이키가 다시 좀 복귀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무게도 일단 359g이면 로우커 치고는 평균 값은 쳤다. 하지만 하이퍼덩크 로우가 329g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과거에 그 가벼웠던 하이퍼 시리즈보다는 조금 무겁게 나온 그 부분은 조금은 아쉬운 이 하이퍼 스매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무게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접지입니다. 테농화 녀석들은 여러분 접지가 나빴던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 녀석도 접지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먼지도 진짜 많이 묻는 편이 아니어서 표면 저항 테스트를 해보면 지금 10의 9승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10의 9승 표면 저항 값이 한 자리대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먼지가 잘 안 묻는 타입으로 나왔고 소리도 꽤나 잘 나고 접지력도 완벽했던 하이퍼 스매시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접지 패턴의 깊이가 2mm, 간격 1mm로 그리고 헤링본 패턴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꽤나 접지력이 좋을 수밖에 없는 녀석이었고, 다만 이 중간에 쉔크가 들어가 있는 요 면적에서 아웃솔이 빠졌다는 점에서는 조금은 아쉬웠다. 그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접지력은 퍼펙트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부분까지 다 아웃솔로 되어 있었다면 접지력은 얼마나 더 좋았을까 라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일단 테니스는 확실히 실내 코트보다는 야외에서 많이 뛰죠. 그래서 이 내구성도 굉장히 좀 하드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구성도 측정해 봤더니 31에서 32N 정도로 굉장히 하드하게 나온 아웃솔이기 때문에 야외 코트에서 신으셔도 충분하고, 역시 테니스화는 접지에 있어서는 확실히 하드한 고무를 쓰고 접지력도 우수한 테농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접지도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통풍입니다. 우선 5036 테스트에서 1분 2초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분대에 나온 통풍이기 때문에 이 열화상 테스트를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503 테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쪽은 합성 가죽이라 열이 거의 안 빠져나갑니다. 이 측면에 있는 통기성 메쉬에서 거의 다 열이 빠져나가는 부분이어서 확실히 이 측면에 있는 통기성 메쉬와 위쪽 설퍼가 굉장히 넓은 구멍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통풍에 조금 많은 영향을 줬다. 그래서 통풍성도 꽤나 괜찮은 하이퍼 스매시다. 그래서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뛰시죠. 경기도 오랜 시간을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통풍성도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하이퍼 스매시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통풍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 신발을 신고 오래 뛰어봤는데 확실히 통풍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괜찮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5036 테스트에도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통풍성도 걱정하지 말고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든 농구 하시는 분들이든 신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통풍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성비입니다. 일단 여러분, 베이퍼 시리즈가 테니스와 나이키에서 나온 테니스화 중에는 가장 고가 라인업이죠. 가장 고가 라인업이어서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21만 9천 원이라는 높은 가격을 가지고 나온 하이퍼 스매시 제품이고요. 그래서 베이퍼 12 하이퍼 스매시 버전은 확실히 가격은 좀 비싸게 형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성능적인 부분은 어떨까? 그래서 한번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외관 예전 감성이 있으니까 굿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쿠션은 솔직히 굿까지 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쏘쏘 정도 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빼고, 그다음에 피팅 부분도 좋습니다.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무게 부분도 합격점을 줄 만큼 초경량화는 아니기 때문에 평타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접지력 좋으니까 굿에 놓으면 될 것 같고요. 통풍도 굿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적으로 봐서는 6개 항목 중에서 4개 항목의 성능이 꽤나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성능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1만 9천 원에 과연 이 농구화를 사야 될까 하는 부분은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이키는 이 가격을 놓고 감성팔이를 좀 하는 게 아닌가. 이 하이퍼 덩크라는 과거에 이 좋았던 농구화의 디자인을 다시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해서 구매 욕구를 일으키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전 영상 올리면서도 얘기를 해드렸죠. 아마 곧 이제는 프리미엄보다는 오히려 이런 보급형이나 저가형의 농구화 시대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베이퍼 12 하이퍼 스매시는 가격 측정이 굉장히 고가이긴 하다. 그리고 이제 아마 조금 있으면 나이키가 더 가격을 올린다고 했는데, 정말 그게 옳은 길인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요. 어쨌든 어느 정도 괜찮은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219,000원에 사기에는 농구화로서는 선택폭이 좀 많지 않을까. 테니스화에서도 이제는 조금 여러분 선택폭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19,000원이면 아울렛 가서 할인해서 한 10만원으로 두 족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능적으로는 와 할 정도는 아닙니다. 솔직히 와 대박이야 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219,000원의 가격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격에 사실 건지 안 사실 건지는 뭐 제가 사라고 한다고 사실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가격적인 부분은 조금은 아쉽다 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번 베이퍼 12 하이퍼 스매시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이제 갔다 와서 올시티 13 리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착 테스트는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올시티 13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번 리뷰 마치고 저는 또 싱가포르 다녀와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